10년 전 한국 라면을 먹고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덴마크 기자는 한국 기업의 복수를 다짐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의 라면 리콜 결정을 적극 지지한 거예요.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한국 기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편견이 만든 비극과 진실이 가져온 기적. 한 그릇의 라면이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레나 한센, 덴마크 코펜하겐의 식품 전문 기자입니다. 2024년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발표한 뉴스를 들었을 때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시원했어요. 마침내 제대로 정리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종, 캡사이신 함량 과다로 긴급 리콜.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조치조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K-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열심히 먹었죠. 그때까지는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룸메이트 지수가 엘레나, 이거 진짜 맵다고 유명한 라면이야. 같이 먹어볼래? 하며 빨간 포장지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먹었죠. 덴마크로 돌아갈 때도 박스째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덴마크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불닭볶음면을 먹고 친구 안나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매운 음식으로 인한 급성 위험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 친구를 병원에 보낸 거잖아요. 안나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막아야겠다고요. 그리고 10년 후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식품 전문 기자가 된 저에게 이번 리콜 사건은 마치 운명 같았어요. 저는 즉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위험한 한국 라면, 덴마크가 먼저 나섰다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10년 전 제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했죠. 한국의 극단적인 매운맛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덴마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현명한지를요.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서 역시 한국 음식은 위험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했던 바로 그 반응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덴마크를 비웃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전 세계 언론들도 조롱조의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교묘한 로비 때문이라고요. 분명 한국 기업들이 언론을 매수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기억이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콜 발표 직후 저는 코펜하겐의 아시안 마켓들을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불닭볶음면을 찾는 사람들로 매장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빨리 사둬야 해요. 20대 여성이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매장 사장 김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콜 발표 이후 오히려 매출이 하루 만에 5배 늘었어요. 재고가 동날 지경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험하다고 발표했는데 왜 더 사려고 하는 거죠? 한 덴마크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정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라면 5년째 먹고 있는데 멀쩡해요. 또 다른 고객은 더 신랄했어요. 덴마크가 매운 음식도 못 먹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광고한 꼴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10년 전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던 걸 모르나?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SNS를 확인했습니다. 덴마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파이어 누덜 챌린지가 다시 유행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리콜 조치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엘레나, 너 10년 전에 한국에서 뭔 일 당했냐? 개인적 원한으로 기사 쓰는 거 아니야? 객관적 보도는 어디 갔어?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진실을 알렸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요. 분명 한국의 온라인 여론 조작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레나, 내 기사 읽어봤는데? 혹시 10년 전 그 일 때문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실만 보도한 거예요. 하지만 내 톤이 너무 감정적이야. 기자라면 더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제가 감정적으로 기사를 쓴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한국은 위험하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콜 발표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덴마크 내 아시안 식품 유통업체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코펜하겐에서 20년간 아시안 마켓을 운영해온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기자님, 저희 매출의 40%가 불닭볶음면이었어요. 하룻밤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5명의 직원을 모두 해고해야 할 상황이에요. 창고에는 수천 개의 불닭볶음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폐기해야 할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훈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유통했던 물류회사들, 포장재 업체들, 심지어 광고 대행사까지 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덴마크 한인회장인 박미경 씨를 만났을 때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엘레나 기자님, 한국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어요. 김치, 고추장 같은 다른 제품들 매출도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게 불닭볶음면 때문인가요? 첫 번째 기사에서 한국의 극단적인 매운맛 문화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 전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기사 한 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직원들 이야기였어요. 아시안 마켓에서 일하던 대학생들이 대량 해고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덴마크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졸업 후에도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2세 대학생 라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덴마크 내 아시안 식품 시장 30% 급락. 한국문화원 문화행사 취소 잇따라. K-팝 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하나의 제품 리콜이 전체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덴마크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장기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라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 기사 하나가 두 나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리콜 발표 2주 후 제 인생을 바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식품과학과의 라스 페테르센 교수였어요. 엘레나, 당신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정부의 캡사이신 측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교수를 만나러 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정부가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면 전체 무게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을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매운 소스만 31g이거든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까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실제 수치는? 발표된 것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할라피뇨보다도 낮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위험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전혀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매운 소스보다 순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였어요. 덴마크 최대 식품 유통업체 노르딕푸드, 중국 라면 회사와 5년 독점 계약 체결. 기사 날짜를 보니 불닭볶음면 리콜 발표 하루 전이었습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더 파고들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노르딕푸드의 최대 주주가 라센 의원의 처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센 의원은 리콜 결정에 영향을 준 정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라스 교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번 리콜 결정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과학적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감이 있어요. 보통은 몇 주간 연구하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결정 났거든요. 누가 압력을 넣었나요? 그건 말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음모에 이용당했는지를요. 10년 전 제 개인적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챕터 5. 삼양, 새로운 기적의 땅으로. 삼양이 덴마크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세계 반대편에서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삼양식품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삼양식품의 자카르타 근교 150헥타르 부지 무상 제공.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직접 나서서 환영식 개최. 고용 창출 시 추가 세제 혜택. 화면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삼양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예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정신과 기술력을 환영합니다. 삼양과 함께 인도네시아 식품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쫓은 회사를 저렇게 환영하다니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삼양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첫날부터 생산량 목표치를 300%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삼양 인도네시아 공장은 현재 동남아시아 전체 수출량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출량이 200% 증가했습니다. 뉴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적인 공장과 활기찬 인도네시아 직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공장으로 인해 지역 청년 3,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청년이 인터뷰했습니다. 삼양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청년의 자리가 원래는 덴마크 청년의 자리였을 텐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불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불닭 페스티벌에 3일간 15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문화체험도 하고 K-팝 공연도 열립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다고 했어요. 라면 하나로 이렇게 큰 축제를 여는 나라가 있다니요. 저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소식들을 찾아봤습니다. 삼양 효과로 인도네시아 식품 수출 40% 증가. 한국 기업 투자 유치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전담팀 구성. 인도네시아 청년들 사이 한국어 학습 열풍.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삼양 하나가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삼양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협력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엘레나야, 때로는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하지.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구나.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요. 삼양 철수 발표 2개월 후 덴마크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헤르니드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삼양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유기농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주 스베날슨 씨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기자님, 저희는 5년간 삼양에 유기농 양파와 마늘을 공급했어요. 전체 수확량의 60%였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농장을 둘러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업체는 없나요? 중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을 절반으로 깎자고 하더라고요.
그걸로는 생산비도 안 나와요. 스벤 씨의 아들 에릭은 더 신랄했어요. 아버지는 사명 때문에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어요. 이제 그 비용도 회수 못하겠네요. 정부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코펜하겐의 아시안 마켓들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매출이 80% 떨어졌어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이정훈 씨는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정성으로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젊은이들이었어요. 한국학을 전공하던 라스는 전공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나빠졌어요. 졸업해도 관련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덴마크 한국문화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원장 김명희 씨를 만났을 때 그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K-팝 콘서트, 한국영화제, 한글 강좌.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가 90% 이상 줄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한된 문화교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레나, 네가 쓴 기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아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기자의 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구나.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진실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견과 거짓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삼양철수 6개월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양식품 서울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기자님. 저는 삼양식품 홍보팀 박지연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 견학을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견학요? 왜 저를 초대하시는 거죠? 기자님이 저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한번 직접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오히려 초대한다고요? 2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온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삼양식품 본사에 도착했을 때 김정수 사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엘레나 기자님,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기사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를 알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공장 견학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생산 과정의 엄격함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매 시간마다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요. 안전 기준을 1mg이라도 초과하면 해당 배치는 모두 폐기합니다. 품질관리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회사를 제가 위험하다고 매도했다니요. R&D 센터에서 만난 연구원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매운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으면서도 몸에 해롭지 않은 매운맛이요. 그날 저녁 김정수 사장과의 개인 면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좋게 대해주시나요? 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기자님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기사를 쓰신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이해해요.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진짜 저희 모습을 봐주세요. 편견 없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통해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매운맛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사를 쓰기로 한 거예요. 3일 밤을 새워 쓴 기사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10년간 거짓말을 믿었나 한 기자의 참회록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10년 전 개인적 트라우마, 편견에 사로잡힌 보도, 정치적 음모에 이용당한 과정, 그리고 삼양에서 본 진실까지요.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덴마크가 잃어버린 건 라면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열린 마음과 진실을 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한나라와의 아름다운 우정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덴마크 기자의 용기 있는 참회. 편견이 만든 비극, 진실이 가져온 희망.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어요. 덴마크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을 사과드립니다. 삼양식품과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덴마크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삼양식품에 정식 사과했어요. 그리고 덴마크 재진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삼양식품이 UN 세계 영양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영양실조 아동들을 위한 특별 제작 영양라면을 무상 공급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3개월 후 CNN에서 불닭볶음면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브랜드 1위로 선정했습니다. CNN 기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서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덴마크 청년 100명이 서울을 방문해서 삼양식품에 감사 인사를 전한 거였어요. 그 중에는 라스도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국학으로 복학했고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문단에 참여했어요. 삼양식품 앞에서 김정수 사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기자님 덕분에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에서 시작된 비극이 진실로 인해 기적으로 바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처음에는 속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용기 있는 참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요. 불닭볶음면은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증언자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살아갈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리고 용기 있게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